자, 오늘도 또 첫 시간이네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칠판에 적어놓은 게 공통점이 뭐예요? 자, 10대부터 100대. 그러니까 요즘 100세 세대라고 그러죠. 자, 공통점이 이제 뭐 시험 다 볼 수 있죠. 10대부터 100대까지, 100세까지 우리가 볼 수 있죠. 공통점 봐봐요. 우리 요즘 인터넷에 없다 시리즈가 많이 나오죠. 뭐 10대는 뭐예요? 10대는 철이 없다고 그럽니다. 철이 없다고 그러고 20대는 뭐예요? 좀 힘들죠. 답이 없다고 그러네요. 자, 30대는 뭐라고 그럴까요? 자, 장가를 갔더니 뭐예요? 집이 없네요. 그래서 집이 없다. 자, 그럼 이제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면서 뭐예요? 40대는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 50대는 뭐가 없어요? 일이 없죠. 60대는 뭐가 없을까요? 낙이 없어요, 낙이. 자, 이제 60대 지나고 나니까 치아가 다 뽑아지죠. 그래서 이가 없네요. 80대는 뭐가 없을까요? 이제 처자식이 없네요. 그래서 처가 없네요. 자, 90대는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죠. 그럼 100대는 뭐예요?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 여기 이제 공부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수험생은 뭐가 없다고 그래요? 수험생들은. 맨날 시간이 없다고 이제 핑계를 대죠. 시간이 없다. 자, 그러면 뭐 나이대로 보면 뭡니까? 90대랑 똑같네. 정신 연령이. 근데 시간은 만드는 겁니다. 시간은 만드는 거고. 근데 우리 이제 특히 이제 우리 1, 2월 달에 우리 기초공사를 많이 해놨죠. 그러면 그걸 테러로 해서 이제 뭐예요? 효율적으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만들어야 돼요. 시간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제 감이 좀 잡혀오나 봅시다. 자, 민사특별법 몇 종류가 있죠? 5종류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 봐봐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여기 없어 떨어지죠. 요령이 없어서 떨어지는 겁니다. 솔직한 말로. 요령이 없어서. 제가 요 강의를 하면서 뭡니까? 우리 형님님들이 실력이 없느냐? 그렇다고 실력은 다들 있어요. 근데 요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특별법도 5개 법률인데 어떻게 문제 아세요? 외우는 것도 요령인데 그냥 눈 감고 외워요. 눈 감고 이렇게. 그럼 별로 눈 딱 뜨고 나면 뭔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민사특별법은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있죠. 5개. 법률이 하나, 둘, 셋, 넷, 5. 그러니까 뭐예요? 주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임법이 있고, 상임법.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집서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가담법이 있죠. 가담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가칭. 명의신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특히 이제 1차를 공부할 때, 2차를 공부할 때 요령은 좀 있어야 돼요. 요 주임법이 뭐예요? 하나 나오고, 상임법 하나,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요거 하나, 가담법 하나, 명의신탁 2개. 몇 문제 나와요? 6문제가 나와요. 6문제가 나오면 2.5 곱하기 몇 점이에요? 6점이죠. 6개죠. 그럼 몇 점이에요? 15점이죠. 근데 참 기가 막혀요. 자, 민법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민사특별법을 잡아야 돼. 민사특별법을 잡지 않으면 요거 15점부터 맞아서 출발하든지 아니면 빵점부터 출발하든지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 특히 여기 이제 1차, 2차 공부하신 분들은 특히 민사특별법, 특히 1차 과목에서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그동안 갈고 닦았으니까 이 특별히 무슨 의미일까요? 특별히. 자, 우리 법학에서 특별이라는 것은 A라는 겁니다. A라는 것은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계획을 잡아요. 3, 4월 달. 지금 며칠 남았어요? 정확하게 며칠 남았을까요?
232일 남았어요. 딱 8개월 남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너무 6과목 잡기에는 232일이 결코 많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적게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계획표를 잡아야 돼. 이제 3월달 이 시간이 이제 3, 4월달이 제일 중요한 시간대예요. 3, 4월을 넘겨버리면 5, 6월 달에 마음이 좀 급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잡아요.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하고, 요거는 화요일 날, 요거는 수요일, 요거는 목요일. 이렇게 잡아서 내일 로테이션을 공부를 해야 돼. 로테이션.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봐봐요. 첫 시간에 뭘 배워요? 지적을 배우거든. 근데 지적 끝나고 뭐예요? 등기를 우리가 배워요. 그러면 전달까지 우리가 등기를 배웠어. 그러면 등기를 배워놨는데 지적을 이제 보는 동안, 지적 배우는 동안 등기를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이제 지적을 강의할 때 본인은 좀 등기를 집에 가서 좀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결론은 까먹어서 틀린다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예요? 몰라서 틀리는 것은 아니에요. 결론은 까먹어서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없다 그러지 말고 시간이 없다 이런 핑계 대지 말고요.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건가 그걸 뭐예요? 정확하게 오늘부터 오늘 시간 이후로부터라도 계획을 좀 잡아달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자, 오늘은 그게 한번 펼쳐보시죠. 자, 몇 페이지? 39페이지 한번 펼쳐보십시오. 자, 39페이지 파트 1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오늘 첫 강의 듣는 분이 한 분 계시니까 봐봐요. 자, 오늘 배울 과목은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공시법. 그러면 2차 과목에서 뭐예요? 공시법하고 공법의 차이는 뭘까요? 공법하고 공시법의 차이. 뭐 한 것 차이죠. 뭐 여기는 시가 있고 여기는 없고. 자, 공시법과 공법의 공통점은 뭐냐?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공공이죠. 자, 2차 과목에서 공공의 저기 두 과목이 있어요. 공시법령하고 공법. 공법은 왜 어려울까요? 바운더리가 많아서. 법률이 6개나 돼서 암기할 게 진짜 많다라는 겁니다. 자, 공시법령과 관련돼서는 왜 어려울까요? 이게 이제 이거는 찢어져서 공부를 안 해요. 공시하고 뭐예요? 공시하고 세법은 뭐예요? 한 과목이죠. 그래서 세법이 몇 문제 나오느냐? 16문제가 나오고 이 공시법령과 관련돼서는 24문제가 나와요. 간혹가다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몇 점을 맞아야 까락이죠? 40점이죠.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질문을 받아요. 세법도 40% 이상이어야 되느냐? 공시법도 40% 이상이어야 돼.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공시하고 세법을 합쳐서 40점만 넘기면 돼요. 근데 여기 봐봐요. 이거 몇 문제예요? 24문제. 24문제에다 2.5를 봐봐요. 몇 점이죠? 60점이에요. 공시하고 세법은 밥벌이만 하면 돼요. 밥벌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요 세법 안 와도 공시법령만 잘해도 뭐예요? 60점은 확보가 된다고. 근데 사람이 결단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법과 관련돼서 요 24문제 초점은 좀 마치고, 그럼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이제 그 옆에 처음 오신 분 한번 써보세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거기 여백이 좀 있죠. 그러면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첫 번째 요거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있고 또 두 번째 뭐가 있죠? 자, 부동산 등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시법령에는 두 개의 법률이 있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요거는 몇 문제 나오느냐? 요거는 12문제. 요거는 몇 문제 나오죠? 12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공시법령과 관련돼서는 항상 이제 법이 두 개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부동산 등기법.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기에요. 요겁니다. 그래서 관리라는 걸 박스를 딱 쳐놓고, 자, 공법은 개발적 측면이지만 그러면 공법은 개발이에요. 개발.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요 개발이 나오면 무조건 X라고 지난달 이야기했죠. 개발이 나오면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찍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관리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이게 정보입니다. 정보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지적정보라고 써요. 지적정보. 지적정보. 그러면 이렇게 합치니까 무슨 관리죠? 이렇게 합치니까 지적관리가 돼. 그래서 지적관리.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지적이야. 그래서 그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첫 강의 듣는 분은. 자,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라는 거. 자, 부동산 등기법에서 중심키는 바로 요 등기예요. 등기. 등기라는 것은 자,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겁니다.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패턴을 우리가 좀 틀을 우리가 1, 2월 때는 기초는 공사이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숙지를 해야 돼. 빨리 외울수록 좋아요. 지적이라는 것은 땅의 뿌리. 무슨 관계?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를 공시한다?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자, 그 위에다 이제 이렇게 써서 우리가 이제 후라는 걸 한번 써봐요. 후라는 것은 뭘까요? 요거는 누가 이게 주체라는 겁니다. 우리 법학을 공부할 때 항상 요거부터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는 핫이라는 게 있어요. 핫. 이게 뭐냐? 바로 대상이라는 겁니다. 대상. 자, 또 하나 잡을 거는 Y죠. Y. 요거는 뭡니까?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우리 첫 강의 준비하는 사람들은 우리 법을 공부할 때 항상 후, 핫, Y 이걸 잡아야 돼. 그럼 W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래서 한 W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체를 하나하나 우리가 잡아놓죠. 자, 여기 지자는 무슨 지자예요? 바로 땅 지자죠. 토지는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으니까 주체는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주체는 국가. 자, 부동산 등기법은 요거 주체는 당사자죠. 그래서 당사자라고 딱 써놓고 그러면 당사자는 나중에 이제 신청으로 빠져요. 자, 하시라는 것은 대상, 객체라는 거죠. 그러면 객체라는 것은 요 지자가 무슨 지자예요? 바로 땅 지자죠. 그래서 지라는 거. 그래서 토지. 자, 부동산 등기법은 부동산이니까 결론적으로 토지와 건물이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 토지와 건물. 요 토지를 이제 동그라미 써놓고 토지를 어디에다 공시하느냐? 바로 지적 공부라고 해요. 이걸 뭐냐? 바로 대표적인 이걸 등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요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 두시고 토지와 건물은 이렇게 등기부죠. 그래서 등기부 이게 바로 뭐냐? 바로 기록이다. 자, 목적과 관련돼서는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목적은 뭐냐? 자, 등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잡아놓고 우리가 이제 숙지하고 우리가 하나씩 들어가자고요. 자, 이렇게 외워야 돼, 이제.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주체는 누구냐? 국가. 자, 부동산 등기법의 주체는 당사자. 자,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대상은 토지, 어디? 지적공부죠. 등록. 목적은 뭐예요? 국토의 혈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자, 등기법 목적은 신속성과 정확성. 이거는 무조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해 먹어야 돼요. 요리를.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숙지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숙지 한번 해봐요. 이제 다 정리가 됐으면. 자,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공시법령과 관련돼서는 법이 몇 개예요? 법이 2개죠. 그럼 첫 번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래서 12문제. 부동산 등기법 12문제. 그래서 여기 관리가 뭐예요? 포인트고. 여기서 정보에서 특징은 지적정보가 돼. 지적이라는 것은 권리의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 등기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 자, 주체와 관련돼서는 국가, 등기법은 당사자. 대상은 뭐예요? 토지, 지적공부, 등록. 자, 그러면 여기 우리 한번 봐봐요. 자, 등기부는 몇 종류예요?
등기부. 등기부는 여기 이제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죠.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그러니까 등기부를 배우는 과목이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래요. 그래서 기록. 목적은 토지 혈자 관리와 소유권 보호. 등기법은 신속성과 정확성. 이걸 스타트를 잘 끊어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합쳐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대상에서 여기 토지, 그냥 공통점이죠. 그럼 이 사이에다 부동산이라고 써요. 토지는 부동산이거든. 부동산. 자, 그러면 지적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 공통점은 뭐예요? 공시죠. 공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이 이제 탄생하게 되죠. 자, 거꾸로 읽으니까 뭐가 나오죠?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이제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제 기니까 우리 간단하게 지적, 이렇게 지적편. 부동산 등기편은 등기편. 이래도 무난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강의 듣는 사람은 항상 무슨 관계가 이제 중심이 돼야 돼요? 사실관계가 뭔지, 권리관계가 뭔지가 정립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적어놨으니까 이제 하나씩 우리 압축해 나가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자, 요거는, 자, 8주 동안 까먹지 마시고요.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바로 요거예요. 1, 2, 3. 그래서 요걸 뭐라고 그러느냐. 자, 지적의 3요소라고 그래요. 지적의 3요소.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요 지적의 3요소 무조건 외워야 돼.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요로 해서 여기에서 이제 지적의 3요소를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 먹어야 되겠죠. 여기 이제 뭡니까? 고춧가루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단위를 붙이니까 요렇게 읽으면 뭐가 나와요? 토지 등록 단위. 이걸 필지라고 그래요. 앞으로 필지라는 개념적 요소가 나와요. 그럼 필지는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 필지. 그럼 저희가 이제 써먹으면 돼요. 자, 16회 때 이런 지문이 하나 나왔어요. 자, 봐봐요. 자, 저희가 활용을 해먹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제작 공부 수수료는 면적 단위로 수수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받는다는 의미겠죠. X예요, 예. X가 되죠. 면적 단위가 아니라 무슨 단위죠? 필지 단위로. 이게 16회 때 2.5점짜리 지문입니다. 자, 간혹가다 이제 첫 강의 듣는 사람은 뭡니까? 자, 토지 등록 단위가 왜 필지입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필지라는 어떤 개념적 요소가 뭐냐? 바로 토지 등록 단위가 곧 필지라는 거. 이렇게 의미를 잡고. 그럼 앞으로 이제 암기하는 것도 요령이에요. 그러면 지적의 3요소, 토지, 지적, 공부, 등록.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 필지. 그러면 앞으로 여기 이제 몇 필지가 돼요? 자, 여기 이제 필지예요. 필지. 앞으로는 사각형 그리지 말고 한 필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필지의 구성 요소를 잡아봤더니 뭐가 있느냐? 바로 자, 이론적 요소들이 있죠.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소재라고 그래요. 소재. 369번이 뭐라고 그래요? 이걸 지번이라고 그러죠. 대라는 게 문제요. 지목이 되죠. 요 필지의 넓이가 뭐냐? 이게 바로 면적이라고 그래요. 면적. 그래서 이게 경계가 됩니다. 경계. 자, 여기 경계점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좌표.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몇 개? 6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그러면 요걸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토지의 표시사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바로 사실입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뭐예요? 사실의 등기로 나중에 연결이 되죠. 그럼 봐봐요. 첫 강의 듣는 사람들은 이걸 외울 때 어떤 사람은 외우래요.
자, 외우는 것도 요령이라고 그랬죠.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자기 집 주소가 있는데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그러면 여기는 서재. 여기는 369 지방. 대강 성별에 해당되죠. 땅의 성별. 자, 땅의 성별은 몇 개예요? 28개가 되거든. 자, 그럼 결론적으로 대가 지목이고요. 여기 뭐 현재 면적. 이게 바로 경계 좌표. 이제 모든 배울 준비는 다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기초정신공사. 자, 이제 숙제 한번 해봐요. 지적의 3요소, 토지, 지적 공부 등록, 1, 2, 3.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 필지.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토지의 표시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토지의 표시상에는 소재, 그 다음에 지방,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몇 개? 6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기초 공사를 해놨으니까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자, 40페이지 한번 가보죠. 자, 40페이지 가니까 거기 첫 줄에 한번 봐봐요. 지적이란. 아까 이제 우리 먹어야죠.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역하고, 토지의 표시와 법적 권리 관계를 공적 정부인 지적공개의 등록 공사의 이를 관리 활용하는 행위. 이게 바로 지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바로 토지의 표시. 그거 되겠죠. 토지의 표시는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소재, 지방,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쓸만한 것은, 요 파트에서 쓸만한 것은 그 정도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 41페이지 한번 가봐요. 지적의 3요소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이 뭐예요? 토지. 2가 지적 공부. 3이 이제 등록. 그래서 지적의 3요소, 그래서 반드시 잡아야 돼. 1, 토지. 2, 지적 공부, 등록. 요 3개. 그래서 이번 달 고생은 그 정도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거진 우리가 지적의 3요소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 정도만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일단 45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자, 45페이지 가니까 여기 45페이지 3번을 한번 봐봐요. 영어의 정의가 있죠. 이거부터 먼저 잡자고. 45페이지 영어의 정의. 여기서부터 우리가 잡아 들어가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잡아봅시다. 자, 첫 번째 이제 지적 측량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지적 측량은 우리가 이제 봐봐요. 자, 이제 활용만 해먹으면 돼요. 자, 이제 여기 이제 몇 필지라고 배웠죠? 한 필지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눴다. 그럼 몇 필지? 2필지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아까 면적. 이거 뭐예요? 경계, 좌표. 이걸 이제 같이 동시에 믹싱해버리면 지적 측량의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지적 측량이란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측량. 무슨 측량? 지적 측량. 자, 그러면 요번 달 코스는 이제 행간편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지적 측량이란 거기 두 번째 필지, 거기에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거기에다 밑줄을 다 가나요.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 무슨 측량이다? 지적 측량이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지적 확정 측량이 지적 재조사 측량을 포함하여 포함 동그라미잖아요. 포함해요. 그래서 포함한다라는 거 세 번째 줄이죠. 자, 지적 확정 측량 및 지적 재조사 측량을 포함해서 무슨 측량이라고 그런다? 지적 측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제 바로 끝내버리자고요. 자, 그러면 지적 측량이란 여기 한번 봐봐요. 뭐죠?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측량. 무슨 측량? 지적 측량.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이제 다수 이런 문제가 출제돼요. 다음 중 지적 측량을 설명한 것 중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그래서 이걸 가로를 쳐놔요. 가로를 치면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게 뭐예요? 면적, 경계, 좌표. 이걸 무슨 측량이다? 지적 측량이라는 거. 자, 두 번째 칸으로 가봐요. 그러면 두 번째 칸으로 가니까 뭐가 있죠? 지적 확정 측량이에요. 자, 지적 확정 측량은 잘 해놔야 됩니다. 그럼 요거와 관련돼서는 여기에다 현관펜 딱 가놔서 앞에다 이제 별표 딱 하나 해놓으세요. 자, 지적 확정 측량은 뭐냐? 중심키가 뭡니까? 바로 요거예요. 확정을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그 옆에 가서 이제 현관펜을 딱 껴놔요.
바로 도시개발사업적.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적에서 새로이 청량하게 한 청량. 그래서 이걸 무슨 청량이냐? 지적학정 청량이야. 그래서 지적학정 청량과 관련돼서 그 옆에 도시개발사업.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숙지를 해놔야 돼요. 영어와 관련돼서는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럼 집에 가셔서 이렇게 복습을 해요. 지금 바로 복습 끝내버리세요. 그럼 지적학정 청량이라 무슨 개발사업이죠?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그럼 무슨 청량이다? 지적학정 청량.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정 청량과 관련돼서 개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이렇게 출제돼요. 봐봐요.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에서 새로이 등록하게 한 청량이 무슨 청량이냐? 바로 지적학정 청량. 여기 이제 신규 등록 청량으로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학정이라는 요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걸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 두셔야 되고, 자, 지적재해조사 청량. 지적재해조사 청량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 잡을 거는 그 어디에 지적재해조사에 관한 특별법, 거기에 대한 평가나요. 이걸 어떻게 장난치느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이름은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재해조사 청량은 바로 지적재해조사에 관한 특별법. 요 정도 의미를 하나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량 기준점. 청량이 기준이 되는 점이 청량 기준점이야. 근데 청량 기준점은 3개인데, 그 밑에다가 청량 기준점은 다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 옆에다 하나, 이렇게 이제 밑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자, 청량 기준점은 3개가 있는데 국가 기준점, 공공 기준점, 지적 기준점이 있어요. 요 밑에다 딱 잡아놓고 국가 기준점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공공 기준점도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여기서 시험 범위는 뭐냐? 바로 지적 기준점만 시험 범위라는 거. 그래서 박스 밑에다 하나 참고용으로 하나 써놓고, 그럼 지적 기준점과 관련돼서는 몇 개가 있느냐? 3개가 있어요. 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건점. 요 3개가 시험 범위고, 자, 지적기준점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여기에서 이제 특히 조심할 거 하나가 있죠. 요거죠. 자, 삼각점과 지적삼각점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자, 지적기준점에는 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건점을 말한다. 이러면 X가 돼. 그러면 이 삼각점은 무슨 기준점이라고 배웠죠? 전달에 국가기준점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가 외울 때 이 지적 파트가 있으니까 이 지적 의미 정도만 확인해 두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지적 기준점 몇 개? 3개. 외우면 되는 거예요. 용어 정리를. 그럼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을 말한다. 그러면 지적 삼각점과 삼각점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 자, 우리가 3월 달에 모의고 살려면 선생님들이 이제 오타라고 자꾸 질문이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자, 지적 삼각점과 삼각점은 요 지적. 오타가 아니에요. 지적 삼각점과 삼각점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 그러니까 청량 기준점이 다 시험 범위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정리가 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 지적 청량 수행자가 있네요.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라 하면 지적 청량에 등록을 한 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밑줄을 그어놔요. 그럼 지적 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 지적 청량 수행자라고 그러는 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45페이지에서 청량과 관련된 개념은 자, 지적 청량, 그다음에 지적 학정 청량, 지적 재조사 청량, 그 다음에 지적 청량 수행자, 요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영어라는 것은 기초적인 의미로서 영어는 자꾸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나와야 돼.
자, 지적 정량이란 그러면 면적과 경계, 좌표를 정하는 정량. 이게 무슨 정량이다? 지적 정량. 자, 그러면 지적학적 정량 무슨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적재해조사 정량은 지적재해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적재해조사를 하기 위한 정량이 무슨 정량이다? 지적재해조사 정량이다. 자, 정량기준점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지적기준점이죠. 지적기준점 몇 개? 3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관점.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수업 시간에 그냥 맞춰버립죠. 그래서 용어와 관련돼서는 그 정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46페이지로 갑니다. 자, 46페이지와 관련돼서 이제, 자, 2번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이야. 자, 지적소관청과 관련돼서는, 자, 우리 한번 보죠. 자, 지적소관청이 뭐냐? 그러면 첫 줄에 행간편가 나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거기에다 행간편을 다가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데가 바로 지적소관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지적소관청 옆에다 몇 개 한번 써봅시다. 이제 아무리 이제 기존 수강생들은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써서 몇 개 한번 적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 옆에다 이렇게. 자, 서울시. 자, 지적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이거죠. 자, 서울시는 어때요? 자, 바빠요, 안 바빠요? 서울시장은 바쁘죠. 그래서 요거 X예요. 서울시장은 지적소관청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부산시장은 어때요?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그러면 요것도 뭐예요? 봐라. 지적소관청이 아니네요. 자, 수원시장과 관련돼서는 어때요? 요거는 대도시시장이죠. 바쁘죠. 그럼 결론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아닌 자를 골라라. 그럼 특별시장, 강역시장, 대도시시장을 고르라는 거고. 자, 세종시장은 어때요? 세종시장은 뭐라 그래요? 특별자치시장이죠. 관리해야죠. 양주시장은 일반시장이죠. 그래서 관리해야 되고. 자, 군수. 그 다음에 이제 마포구청장과 읍미구청장은 둘 다 관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포구청장을 뭐라 그래요? 자치구청장. 자, 읍미구청장을 뭐라 그래요? 간선구청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아닌 자를 골라라. 종종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서울시장은 다시 뭐라 그래요? 특별시장. 그러면 서울시에 가서 지적 공부를 발급해 주세요. 안 해줘요. 서울시장은 뭐죠? 서울시에서는 지적 공부를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다시 한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딱 정리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그 사이에다 하나 집어넣으세요. 지금 개정된 부분인데 추가가 안 됐어요. 거기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특별자치시장 앞에다 써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빠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장과 관련돼서 그러면 거기 이제 두 번째 줄 거나 봐요. 자, 행정시 시장 줄 거놓고 자, 포함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주택. 자치구가 아닌 구를 주의 시장 줄쳐놓고 제외 행간편. 그러면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시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치구가 아닌 구를 주의 시장은 그 밑에다 하나 적어놔요. 뭘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대도시시장입니다. 대도시시장. 대도시장은
자, 군수 또는 구청장. 그러면 거기 가로 안에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은 줄 한번 쳐놓고 포함 행간편 쳐놔요. 그럼 결론적으로 엄미구청장도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마포 구민들이 뽑아요. 그래서 자치구청장이고 요거는 간선구청장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럼 지역소관청이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시 제외되고요. 부산시 제외되고, 그 다음에 수원시, 대도시 시장이죠. 그러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과 대도시시장은 지역소관청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이제 한번 잡아놓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앞에다 하나 더 써놔요. 그러면 여기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이번 달에.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에다가, 자,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지역소관청의 앞에다 지자체의 의미냐, 국가기관장으로 의미냐. 그 앞에 지역소관청 앞에 써서 이건 지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국가기관장으로서 의미. 요거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적어놓고.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집에 가서 이제 복습 좀 해요. 그럼 지역소관청이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일반 행정시장 포함이 제외, 포함입니다. 대도시시장은 뭐예요? 제외. 자치구청장이 아닌 구청장은 포함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지역소관청은 국가기관장으로서 의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죠. 큰 3번. 무슨 공부가 있죠? 지적공부. 지적공부는 몇 종류냐? 8종류가 있죠. 그래서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자표 등록부. 자, 그러면 또 하나, 세 번째 줄 한번 꺼놔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 줄 한번 꺼놓고 포함이 제예요. 포함이라는 거. 그래서 포함 행간편 제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냐? 8종류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숙제해 놔야 돼. 그럼 자 봐봐요. 자기가 가서 뭐 딴 거 공부할 거 없어요. 그냥 자 지적 공부는 토탈 8종류다. 8종류. 그럼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경계점, 자표 등록부, 무슨 파일까지 포함해서 지적 파일까지 포함해서 몇 종류다? 8종류다. 이렇게 해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모르는 게 아니라 처음 하는 거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공부는 토탈 8종류다. 이렇게 한번 잡아두시고 거기 3번을 가보죠. 3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밑에.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게 있어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와 관련돼서 여기 보시죠. 오늘 단학은 모의고사 한번 볼래요? 3월달 모의고사. 다음 중 봐봐요. 자, 봐봐요. 땀증 지적 공부가 아닌 거. 몇 번 정답이? 3번이에요, 4번이에요? 4번이죠. 자, 봐봐요. 무슨 대장이 봐봐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부동산 종합공부, 경계점, 자표 등록부. 몇 번? 4번이죠. 이게 3월달 지금 시중에서 보는 모의고사야. 모의고사. 지금 출판사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럼 와서 저보고 뭐예요? 지적 공부가 왜 8종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치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지적 공부는 법률에 8종류라고 딱 정해놨다고. 그러면 요거 8종류를 뺀 나머지는 무슨 공부냐? 바로 기타 공부가 되는 거야. 기타 공부. 그럼 결론적으로 부동산 종합 공부는 바로 지적 공부가 아니죠. 그러면 이게 또 기출문제야. 또 기출문제가 되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공부를 안 해요. 너무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학교 가는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절실해요. 절실해. 자, 시간을 아낀다는 거예요. 시간도 아끼는 것도 절실하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부동산 정확 공부는 지적 공부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기타 공부네. 자, 여기 옆에다 하나 써놔요. 청강이 드는 사람은. 자, 그러면 여기에다 지적 소관청. 이게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부동산 정확 공부는 지적 공부가 아니면 누가 관리한다? 지적 소관청이 관리하는 게 또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 기존 수강생들은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정확 공부에는 거기 기업 토지의 표시 줄 쳐놔봐요. 청강이 드는 사람은 토지의 표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 니은의 건축물 표시 줄 쳐놔봐요. 자, 이것에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줄 쳐놓고 리얼의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줄 쳐놓으세요. 그러면 25일 때 기출문제가 뭐냐? 그만 봐봐요. 자, 시간을 처음 오신 분한테 한 30초를 저리보게 4개를 외워보세요. 한번 외워보세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자, 외워봤어요? 그러면 봐봐요. 25일 때 기출문제가 이거예요. 잘 들어봐요. 잘 히어링 테스트 한번 해봐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3번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 5번 4번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5번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정답은 3번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졸렬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25일 때 우리가 기출문제로서 그러면 봐봐요. 암기하는 것도 요령이야. 봐봐요. 저 같은 경우는 암기하라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수험생 입장이라면 이렇게 여겼어요. 봐봐요. 토지 보잖아. 토지의 표시. 토지에 건축물이 있네. 건축물 표시. 어떻게 토지를 이용할 건가?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요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인가? 이럴 것도 없어.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저희가 뭡니까? 그냥 생각 없이 해오니까 그래. 생각 없이 해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해오니까 시간이 없다. 선생님 오늘은 컨셉이 바로 저거예요. 바로 없다 시리즈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부동산 종합 공부는 그럼 첫 번째 토지의 표식, 건축물의 표식,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우리가 이제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25일 때 이제 이후로는 독자적 문제는 출제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지문에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 그럼 집에 가서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기타 공부고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 등록사항은 첫 번째 토지의 표시, 두 번째 건축물의 표시, 세 번째 뭐예요?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네 번째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이제 그러니까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어렵지만 기존의 수강생들은 그냥 쭉쭉 우리가 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제가 요거 10대부터 100대까지 우리가 요걸 단 10초 강의하기 위해서 A4 용지에 몇 번 써봤느냐? 몇 번 써봤을 것 같아요? 100번을 넘게 써봤어. 100번을 넘게 써왔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단 20초를 강의하기 위해서 20초. 그러니까 3월달, 4월달 첫 강의 때 뭘로 시작하느냐 이걸 매달 2달 동안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은 정작 노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노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제가 그냥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저도 몇 번 외워봤겠죠. 우리가 몇 번 외워보고 A4 형제에다 써보고 그랬겠죠. 본인도 마찬가지야. 안 되는 게 아니라 징징거리지 말고 일단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부동산 정확 공부 특징은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 무슨 공부에? 기타 공부고 토지의 표시, 건축물의 표시,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져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오른쪽 4번에 연속 지적도가 나와요. 연속 지적도는 기타 공부이야. 그러면 연속 지적도를 공부하실 때 봐봐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디에다 포인트를 주고 외워야 되느냐. 이게 바로 포인트를 줘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전산화된 흥강편차나요. 첫 줄 끝에 전산화된.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줄쳐놓고 없는 에다 포인트를 잡으라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거 한번 보시죠. 봐봐요.
이게 26큐트 2.5점짜리야. 다음 중 지적 정량의 대상이 아닌 것. 거기에 중간에 연속 지적도를 집어넣었어. 연속 지적도는 뭐예요? 거기에 뭐라고 포인트를 잡았어요? 정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뭐예요? 중심키를 잡아가면서 숙제하는 것. 이게 바로 시간을 줄여가는 겁니다. 그러면 연속 지적도 전산화된 정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그럼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단답식으로 출제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느냐.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연속 지적도란 정량에 활용할 수 있는 도면을 말한다. 어때요? X.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 지적도 그렇게 이제 포인트를 잡아두면 되고요. 자 이제 큰 4번으로 이제 한번 가보죠. 무슨 표시가 있죠?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 자, 표시 첫 강의 듣는 사람은 표시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쳐놓고 사실이라고 써요. 우리 법학에서 표시라는 것은 의미는 바로 사실이라는 거야.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 그러면 토지의 표시.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몇 필지죠? 바로 한 필지가 돼. 한 필지 구성 요소가 뭐가 있느냐? 이제 불러보죠. 뭐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좌표가 있죠. 그러면 자 그러면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와 좌표는 뭐예요? 바로 토지의 표시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토지 표시상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말한다. 한두 번 출제된 게 아니고요. 그럼 과거에 또 뭐예요? 과거의 기출 문제 한번 봐볼래요? 이게 과거의 기출문제. 다음 중 토지의 표시상으로 바르게 묶인 것.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뭐예요? 그러면 조건 반사로 나와야 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공통점은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문제를 읽을 때. 그러면 소재는 표시, 즉 사실이죠. 그러면 사실 이렇게 읽어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 지적은 무슨 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사실 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도 이제 줄 한번 꺼놓고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첫 줄에 있죠. 첫 줄에 그래서 토지의 표시 첫 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두시고 그러면 끝에다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여기에다 뭘 쓰셔놓을까요? 자, 소유자는 X예요. 소유자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거든. 자, 그러면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소재, 지번, 소유자,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말한다. 이러면 X가 되는 겁니다. 토지의 표시는 몇 개? 6개.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 자, 두 번째 칸으로 가서 뭐라고 나와있어요? 지번. 지번 우리 한번 개념 잡자. 자, 봐봐요. 자, 지적의 3요소 아까 첫 시간에 배웠죠. 지적 도입 부분에 뭐가 있죠? 토지, 지적 공부, 그 다음에 등록이 있어요. 자, 몇 필지? 한 필지가 되죠. 그래서 369. 이게 바로 지번이 되죠. 이게 바로 번호가 돼, 번호. 그러면 이제 요리해 먹어야 돼. 그러면 지번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게 바로 지번이야. 거기에 줄 딱 쳐놔요. 세 번째 칸에 나와 있죠.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가 뭐다? 지번. 그러니까 지번이지 이러지 말고 우리가 최대한 지적의 삼역에서 개념적 요소를 우리가 끌어와야 돼요. 그럼 지번이란 그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번이 되죠. 자, 네 번째 칸으로서 지목. 지목은 용도 행강편차나요. 항상 용도라는 걸 포인트로 잡아야 돼. 지목, 용도. 거기에도 행강편차놓고요.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그 용도가 포인트가 돼. 용도. 자, 용도와 관련돼서 용도를 항상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용도 밑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이러면 X가 돼. 성질. 우리나라는 토성 지목이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의 지형에 따라서 이러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질도 아니고 지형도 아니고 토지의 주된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오는 실제 본대가 똑같아요. 그러면 지목이란 특징은 용도 자리가 있어야 돼. 용도. 여기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좌표라는 개념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경계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경계가 뭐냐? 우리가 한번 잡아보죠. 자, 여기 이제 몇 필지죠? 한 필지가 되죠. 이제 세 필지가 되네. 아마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A 필지. 자, 요건 B 필지가 되죠. 요거는 C 필지가 돼. 자, 여기 이제 이게 경계점이죠. 그러면 요게 경계다. 그러면 경계. 그러면 경계를 하면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 이걸 뭐라 그래? 경계. 그러면 거기 내용으로 가서 필지별 형광편쳐놔요. 자, 필지별. 그 필지별을 형광편쳐놓고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지행별로 이러면 틀려요. 지행별이 아니라 필지별로. 곡선이 직선이에요. 곡선이 아니라 직선. 거기에다가 형광펜 써놓고요. 그러면 곡선, 선으로 표시한 걸 이걸 경계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면적이란. 자, 밑에 칸으로 갔네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수평 면상의 넓이 줄 쳐놓으세요. 자, 수평 면상의 넓이와 관련돼서는 자, 요렇게 줄 한번 쳐놓고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뭐예요? 수평. 자, 요렇게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수평 지적이면서 무슨 지적이 된다? 바로 평면 지적이 돼. 그럼 결론적으로 요 밑에다 2차원 지적이라고 써놔요. 그럼 우리나라 등록 차원에 따라 물들어서 몇 차원 지적이다? 2차원 지적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그러면 요 꼬리표 뒤에다가 그러면 우리 지적 파트에서 여기 입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X예요. 그래서 면적이란 수평, 면상, 넓이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이죠? 2차원. 자, 그렇게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면적 밑에 이제 필지네. 필지는 거기에다 줄 한번 꺼놔요. 토지의 등록 단위, 이걸 필지라고 그래. 토지의 등록 단위, 필지. 자, 지번 부여적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적으로서 동리 거기에다 형광편잖아요. 동리에 준하는 지역. 그러면 동리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자 밑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엄면 이러면 틀려. 지번 부여적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적으로서 엄면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면 X가 돼요. 거기에서 이제 동리. 그럼 항상 지번 부여적이란 동리 거기를 포인트를 잡아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이네. 경계점은 점자에다 동그라미잖아요. 마지막 한 점. 점자에다 동그라미.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여기 한번 봐봐요. 이게 이제 선이 굽었죠. 경계점이 돼. 저게 이제 경계점이 되죠. 요거는 선의 굴곡점과 거기 선의 굴곡점 줄 한번 꺼놔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줄 써놔봐요. 그 밑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경계점이란 선의 굴곡점과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무슨 점이다? 경계점이다. 근데 여기에서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죠.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역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됨이야도의 도의 자리에다 형광펜을 닦아놔요. 자, 도의 형태로 등록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에 좌표를 형광펜 닦아놔요. 그래서 좌표와 도의를 살짝 바꿔치기 합니다. 출제 포인트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도의 형태나 좌표 형태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출제를 만나봐봐요.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역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됨이야도의 좌표 형태로 등록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에 도의 형태로 등록되는 점을 말한다. 이러면 뭐예요? X가 돼. 자, 그러면 이제 4번과 관련돼서 다시 이제, 그러면 자기가 토지의 표시, 그러면 집에 가서서 이제 복습을 해요. 토지의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몇 개?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지번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 그래서 용도를 포인트로 잡고요. 자,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면적이란 수평 면상의 넓이. 자, 지번 필지란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 필지. 지번 부여적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적으로서 동리,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경계점이란 선의 굴곡점과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무슨 점? 경계점. 이렇게 숙지해 놓으면 돼요. 그럼 요거는 이제 자기가 활용해 먹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우리 이제 첫 시간은 좀 우리가 쉬어야 되는데요. 봐봐요. 자, 첫 시간은 이제 집에 가셔서 영어는 조건 반사로 나와야 돼. 봐봐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암기를 해놓으라고요. 지적 청량이란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을 지적 청량이다. 지적 확정 청량이란 즉 도시 개발 사업 지역에서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청량. 무슨 청량? 지적 확정 청량. 지적 재조사란 지적 재조사 특별법에 따른 지적 재조사를 하기 위한 청량. 지적 재조사 청량.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는 누가 있다? 지적 청량 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자, 지적기준점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건점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우리가 이제 용어예요, 용어. 자, 와가지고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뭐예요? 무슨 소관청이죠?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 정도. 자, 그러면 지적공부는 토탈 몇 종류죠? 8종류죠. 그러면 8종류가 머릿속에 탁 나와야 돼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제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 사표 등록부, 지적도, 임야동, 그 다음에 지적할까지 포함해서 지적공부다. 이렇게. 그러면 부동산 공부는 뭐냐?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종합공부란 자, 지적소관청이 관리함으로써 기타 공부죠. 토지의 표시와 건축물의 표시와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 가격을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부동산 종합공부다. 이렇게. 그럼 연속 지적도는 뭐라고 그래요? 전산화된 뭐에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연속 지적도. 그러면 토지의 표시, 특징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지번, 특징은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목이란 특징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잡아가야 돼요.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과는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걸 뭐라고 그래? 경계. 면적이란 수평 면상의 넓이. 자, 필지란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한다. 지번 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이에 준하는 지역. 이게 바로 지번 부여지역이다. 경계점이란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된 임야대의 도의 형태로 등록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게 처음이니까 어려운 거지. 우리가 요 용어 자체는 그래서 이제 첫 시간 끝나면 이제 이런 반응이 나와요.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개념이야, 개념. 개념은 우리, 봐봐요. 이렇게 나와야 돼. 자, 우리가 만약에, 자, 여기 봐봐요. 99 얼마예요? 99. 이제 99단도 못 외우네. 99, 81.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영어 정리는 머릿속에 완전히 부팅이 돼야 돼. 부팅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뒷장에 뭐가 나오죠? 토지 이동. 영어는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